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보합권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93선, 코스닥 시장은 652선에서 마감이 되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은 장중한 때 21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요.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내렸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 로템 그리고 기업은행 등의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최근 강했던 IT 부품주들이 크게 급락을 했고요. 강세 보였던 바이오 종목들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좀 미칠 이슈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좀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10월 황사는 매우 드문 일인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올가을 첫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매우 나쁨 단계로 관측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움직임은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0.58%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05선까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0.03%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현재 나옵니다. 0.58% 상승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2100선 뚫고 2105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견조한 흐름 나타냅니다. 삼성전자가 52,3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셈입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3%의 강세 84,0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한 때는 시총 4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4위권 예상되고 있고 5위권은 현대차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네이버 1%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15만 8,500원대 예상되고 있고 셀트리온 7위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강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20만 3천원대 예상됩니다. 현대모비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3만 9천원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어제 30만 원대 안정적으로 안착이 됐습니다. 오늘 30만 2천원대 예상되고 있고 신한지주 1% 넘게 하락하면서 4만 3,2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0.06% 어제와 비슷하게 제자리 걸음 예상되고 있는데 652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그래도 좀 잘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거의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7,3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가 2%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FDA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어제 급락세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소폭이나마 반등을 합니다. 13만 3,2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3위권에는 CJ ENM 0.24% 강보합권 16만 5천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4위권 예상되고 있고요. 5위권에는 KMW 56,8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급락세 92,5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8만 1,2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8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36만 8,6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10위권에는 메디톡스 예상되고 있습니다. 0.03% 강보합권 32만 4천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웹캐시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2%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한미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1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SK네트워크스 올라와 있는데요. 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서진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22% 이상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는데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3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우리기술투자 올라와 있습니다. 8.8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인트론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유니캠 올라와 있습니다. 1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됐고요. 그리고 3위에는 유니캠, 그리고 2위에는 유비벨록스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8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4%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됐고 1위에 올라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10월 1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18% 이상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청호 본부장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31%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메가 MD가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2%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3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5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넥스트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5위부터는 수익률이 50%를 넘어갑니다. 51%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58%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6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됐고요. 오늘 공동 1위입니다. 백은한 팀장과 차동환 차장의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날 매수 의견을 주셨고 현재 수익률 68% 이상 가져갑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8월 16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39% 이상 가져가면서 2차 목표가 34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좀 최근 시장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목표가를 분명히 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셔서 지금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조금 더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좀 순위가 좀 올라가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기 보수를 마친 1공장과 2공장의 가동률이 좀 상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3공장 매출도 발생이 좀 시작을 하면서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가 어떻게 보면 흑자로 돌아선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죠.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 이제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치인 257억을 넘어서는 441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미국 판매 승인이라든지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진입에 따른 어떤 성과 기술료가 좀 유입됐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더 하반기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4공장 건설에 대한 추진 기대감도 좀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분명 이제 검찰 수사 관련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좀 검찰 수사에 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뒤로 하고 본업의 어떤 회복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좀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제 생각엔 한 4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목표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41만 원에서 42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10월 1일에 액트로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에 액트로는 큰 급등세를 보인 이후 어제는 장중에 역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실적은 일단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액트로만의 이 고사양 카메라 모듈형 핵심 부품은 앞으로도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해도 주셔도 좋겠는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지향하신 분이라면 더욱 홀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10월부터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이 IT 소재 및 부품 관련주들 역시도 수급이 들어온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이 카메라 모듈 섹터에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반기에 이어 다시 수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액트론은 액추에이터 전문 업체로 이 고사양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인 OIS 그리고 IRIS, AF 액추얼 판매를 하면서 최근 스마트폰 멀티 카메라 채팅률이 많아지면서 액추에이터 공급 물량도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IRIS 신규 매출 발생으로 인해 실적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노트 10량 매출액이 영향에 따라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스마트폰의 이 카메라 고사양 기능 필수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카메라 사양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멀티 카메라 체형 확대와 함께 폴디드 줌, 이 카메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폴디드 줌은 잔망경 구조로 프리즘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활용해 이 카메라 두께의 증가 없이 고별을 구현합니다. 기존 2배 줌에서 획기적으로 증가 상향으로 2020년엔 카메라 모듈 산업에서 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액트론은 이미 이 폴디드 줌을 위한 액추에이터 개발을 완료했고, 그리고 레퍼런스를 이미 쌓고 있는 만큼 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같이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이라면 이 단기적인 고점이라 할지라도 아직 매수를 못하셨다면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일단 한 달 동안 외인들은 약 35만 누적 순매수를 보였고, 올해 1, 2분기 역시 실적이 증가하고, 그리고 노트 10량 매출이 이번 3분기 실적이 반영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의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 목표가는 좀 더 높여 14,5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2116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의 1% 넘는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655포인트 시작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좀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을 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 좀 3분기 실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좀 집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끝났죠.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1단계 무역 합의를 이제 다음 달 APEC에서 지금 한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어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분위기가 좀 진정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이슈죠. FOMC의 어떤 회의 결과가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30일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지금 EU가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다들 이제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외부 환경은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 좀 마련된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가치, 본연의 가치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3분기 기업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급등락에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좀 모멘텀이 있는 내년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좀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이런 어떤 개별 종목에 있는 세트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한번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중국의 협상 낙관론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68원대에서 시장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원달러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원달러 환율 흐름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미국과 이제 어떤 중국의 협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원달러 좀 환율이 오르게 되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주에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오늘 하루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좀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일일에 어떤 수출에 관련된 어떤 이제 통계가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출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9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93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652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자리 걸음이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중 무역 협상 진전이라는 호재로 뉴욕 증시가 모두 상승하면서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도 2100선 뚫어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시장을 좀 끌어내렸는데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기업은행 등의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 강했던 IT 부품주들이 크게 급락을 했고요. 강세 보였던 바이오 종목들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시장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 미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전날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으로 S&P 500 지수는 장중한 때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 이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10월 황사 매우 드문 일인데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 첫 가을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일단 연천에서 돼지열병 멧돼지가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감염체가 16마리로 늘었다고 하는데 오늘 시장엔 어떻게 적용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강합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83,700원대 갭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 그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좀 빠지는데요. 최근 급등 이어왔던 만큼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0.5% 하락세 39만 6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5위권에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0.8% 상승세 12만 2,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흐름이 견고합니다. 셀트리온이 네이버를 제치고요. 6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상의 강세 20만 3,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강보합권 15만 7,500원에 출발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약보합권, LG화학 오늘도 반등 이어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30만 4,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0.7%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656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2100선 뚫어내면서 출발합니다. 2103선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모두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6%의 상승세 57,2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HLB 어제 차익 실현 매물들로 급락했는데 오늘은 4% 가까운 급등세로 출발합니다. 13만 6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 E&M 3위권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강합니다. 1.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1만 5,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KMW 오늘 소폭이나마 반등합니다. 0.5% 상승하면서 5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헬릭스미스도 오늘 괜찮습니다. 흐름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 흐름이 견조한데 2% 이상 급등합니다. 68,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가총액 8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9위권에는 휴젤 그리고 10위권에는 메디톡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월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CJ 프레시웨어입니다. 지금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는 7,887억 원, 그다음 영업이익은 177억 원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3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기를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전방 산업이 좀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재편에 따라서 점유율 확대가 상당히 좀 크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통합 관련된 물류가 좀 증가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디마케팅 마무리에 따라서 어떤 외식 경로 매출액 증가가 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구조적으로 전방 산업의 환경이 좀 변해가는 과정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차별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유통망 그리고 좀 인프라를 좀 기반으로 해서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물 시세가 좀 하락에 따라서 재고 손실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실적의 어떤 성장을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좀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CK 공장의 어떤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신선식품 전처리 라인을 좀 구축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양산 물류 센터도 이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자재 시장의 어떤 향후 경쟁력 면에서 전처리된 어떤 상품 공급 능력이라든지 안정화된 물류 시스템 확보, 인건비 효율화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만큼 동사에게는 이제 점유율 확대는 더욱더 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단체 급식과 관련된 점유율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단체 급식 관련돼서 이제 거래처가 좀 급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비수기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좀 더 좀 인건비 부담이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내년에 최저임금 이제 인상률이 이제 2.9%로 결정이 되면서 2018-19년도보다는 인건비 부담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향후 실적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분명히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체의 다른 업체보다 좀 상당히 뛰어난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살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외 비용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축산물 손실에 대한 어떤 외부 요인 같은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향후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22,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위아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73억 원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좀 줄어든 모습이 있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87% 거의 300% 가까이 이제 증가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은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영업이익이 한 500여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 사업이 상당히 좀 기계 사업이 힘들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상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난 4분기부터 자동차 어떤 부분의 어떤 선박이라든지 어떤 기계 부분의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사업의 핵심 지역인 중국 수요의 부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합리화라든지 고이윤 사업부 개선으로 좀 상쇄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동사가 또 두 가지 추가적으로 지금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열 관리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친환경차에 좀 특화된 열 관리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현대그룹에 한번 납품하는 어떤 이런 계획을 2022년부터 납품할 것이라는 공급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기존 사업과는 좀 연관성이 사실 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개발 단계부터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와 좀 긴밀하게 어떤 협력을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입 비용이라든지 어떤 개발 기간을 좀 단축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의 엔진 공장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의 어떤 러시아 공장 부지 안에 엔진 공장을 좀 신설을 하겠다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총 투자비는 한 2,100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어떤 이제 물량을 이제 러시아로 수출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현지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생산된 건 그냥 러시아로 그냥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효율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구조 변화의 어떤 노력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실적 개선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현재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3분기 실적 때 발표했던 두 가지 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실적들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나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기대감에서 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1년, 2022년 계속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은 어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시점을 좀 견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를 56,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44,800원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토픽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이 한솔 테크닉스는 한솔 그룹의 계열사로 파워 모듈 제품, 그리고 태양광 모듈, 그리고 블루 제품, 휴대폰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3분기 영업이익 급증과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장중 공시로 동사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1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급증의 이유는 휴대폰의 이 EMS 사업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운데 주요 고객사용 TV 및 가전용 파워 모듈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설 효과와 그리고 고객사 OEM 확대, 구조 조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고객사의 초고객상도 신규 TV 출하량 급증으로 최근 경쟁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 법인의 증설이 내년 1분기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선두 업체 지위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력 고객사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과 수익성 개선 이유로 중국 내 생산 기지 철수 및 그리고 ODM 비중 확대, 베트남 내 휴대폰 생산 비중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동사의 EMS 사업 안정성이 한층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연말까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이 LED 그리고 ESS 부분에 대한 구조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 구조 조정이 완료 시 2020년에 영업이익 규모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덕분에 2020년에는 TV 및 가전용 파워 모듈 성장 지속과 무선 충전 모듈 실적 개선에 힘입어 1조 원 이상의 매출 규모 회복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최근 성공적인 이 유상 증자를 완료함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추가적인 동력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15년 고점 대비 70% 정도 하락한 상황이지만 최근 주가를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며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외인들은 하루 만에 약 29만 주나 순매수세를 보였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2분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가 역시 방향성을 상승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8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는 이 인지 컨트롤스 계열사로서 디스플레이 부품을 생산하여 고객사에 공급을 하는 정밀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독보적인 경쟁력과 그리고 계열사 합병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동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92년에 설립되어 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력 30년 가까운 회사입니다. LCD 및 QD OLED와 같은 이 디스플레이 제품의 알루미늄 탑 같은 샤시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산, 예산, 그리고 안성에 국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대 고객사인 삼성 TV 생산 라인에 베트남과 멕시코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 시설은 계열사에 임대하고 주 생산 시설은 베트남과 멕시코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이 내재된 금형 제작 기술과 베트남, 멕시코 생산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으로 현재 이 위협이 되는 경쟁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TV용 샤시 제작은 높은 수준의 평탄도와 0.5mm 이하의 공차를 유지하는 까다로운 QC가 필요하고 동시에 대량 생산 능력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4일엔 계열사인 인지 AMT를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지 AMT는 자동차용 부품 사출 업체로 매출의 70%가 현대 기아차이고 남은 30%는 이 GM 글로벌향 제품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인지 AMT는 유사한 생산 프로세서인 금형 제작과 알루미늄 사출을 하고 있어 합병 이후 제품 생산 부분에서는 높은 시너지가 발생돼 이익률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이 인지 AMT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외에 수소 전기차 부품에 대한 개발을 완료해 현재 국내 자동차 1차 벤더향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장단기 이평선들이 밀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들어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점층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개인 투자자보다 정보가 빠른 외국인들이 최근 강력한 매수세가 눈에 띄게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1,94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오늘 상장한 캐리소프트입니다. 이 공모가 9,000원과 비교하면은 현재 54%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 미디어 기업입니다. 윤여미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상당히 좀 급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한번 좀 종목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채널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캐리 TV로 성장한 이제 어린이라든지 이제 가족 이제 컨텐츠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을 하기로 좀 예정이 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라든지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좀 기간이 좀 밀려난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투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좀 했는데 거의 경쟁률이 1067대 1위로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초반에 강한 러시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게 최근에 이제 초반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 연이어서 계속 상장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좀 처음 지켜보시고 있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눌림 구간이 온다거나 이럴 때 한번 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제일바이오입니다. 강아지 구충제가 암치료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미국의 한 남성이 펜벤다졸을 함유한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암이 나왔다는 유튜브 영상이 화제된 바 있었죠. 그리고 이 폐암 투병적인 가수 겸 개그맨 김철민 씨는 지난달 24일에 자신이 SNS에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을 이용한 치료법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김철민 씨가 펜벤다졸 4주차 복용하면서 통증이 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혈액 검사 정상으로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시간 외 장부터 상한가를 기록했던 제일바이오는 오늘 시초가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펜벤다졸 및 그리고 알벤다졸 관련주들이 다시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중 제일바이오는 펜벤다졸 성분으로 된 구충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10월부터 지속된 이슈라 장중 등락폭이 가장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효과가 일시적인지 그리고 지속적인지 체크할 필요도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이 제일바이오는 노려볼 만한 종목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장중 등락폭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보류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급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이슈가 또 줄어들면 조정을 보이기 마련이니 좀 보수적인 접근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정이 들어온다면 좀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될까요? 조정이 들어온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눈여겨보시면 하겠지만 조정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조정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슈가 식어든다면 또 다른 테마성으로 또 백신 관련된 신약이 또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지향하시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캐리소프트 그리고 제일바이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투자전략부 홍성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10월 22일에 메가 MD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31%를 넘어서면서 목표가 3,850원 넘어섰는데요.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메가MD는 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기대감에 상승하며 일단 추천 매수가 대비 이제 50% 이상 상승을 보여준 후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언론에 따르면 이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로 2020년부터 수도권 일부 대학과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율을 40%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이미 이제 말씀드린 목표가 그 이상 터치한 모습이며 또한 이제 전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현재 아직 청산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비중 축소가 충분히 필요하며 네, 기술적 분석 시 이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비중은 3,650원 지지시 홀딩하시고 목표가는 4,315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차 목표가로 메가MD 4,315원 지정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선 좀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알루코라는 종목입니다. 알루코는 이제 알루미늄의 금형, 주조, 도장, 가공, 시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알루미늄 제조 업체 그룹입니다. 알루코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바일 부품 소재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알루미늄 수요 확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모바일 부품 소재 측면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케이스에 메탈 소재를 채택한 이후 알루미늄 소재 판매와 가공 매출 인식이 확대되어 있고 베트남 생산법인의 압출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력 향상으로 신제품 관련 추가 매출 확대가 계속될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량화 및 세련된 디자인이 가능한 이제 알루미늄의 특징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산업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자동차 선박의 경량화 추세와 태양광, 2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등에서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겠습니다. 또한 알루코는 이제 현대 로템의 열차 알루미늄 차체를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현대 로템은 대북 관련 수혜주로도 인식이 되어 있어 나중에 대북 관계가 더 좋아질 시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최저주 지분율이 53%, 유동 주식 수가 대략 3,400만 주가 됩니다. 영업이익과 이제 단기 순이익이 2019년부터 4년 연속 흑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 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22평 아래로 위치하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단기적인 쌍바닥권을 만들고 있으며 패턴 완성 시 이제 조만간 한번 22평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3거래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점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현 가격대의 매집은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2,545원, 손절가는 2,125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25% 상승세 209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좀 강했습니다. 2105선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높였지만 2100선 무너지면서 9시 20분경에는 2097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등락이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일단 오늘 기관이 큰 폭으로 삽니다. 어제까지 샀던 금투 쪽에서는 오늘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연기금이 6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투신 쪽에서도 20억 원 넘게 삽니다. 다만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외국인의 매도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은 1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견조합니다. SK 하이닉스가 0.6% 상승하면서 83,4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84,0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고 오늘 기관 쪽에서 좀 크게 삽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가 아주 큰 폭으로 사들이면서 현재 거래량이 좀 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12%의 강보합권 41,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204,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장중한 때는 206,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조금 호재로 작용하는 듯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UBS 측에서도 오늘 셀트리온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외국인이 6거래 연속 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22,2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까지 상승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쉬어가면서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75% 하락세, 1% 안팎으로 하락하고 있고 39만 5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64% 하락세 나오면서요. 7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 8위권 현대모비스는 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LG화학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30만 1,500원 선에서 그리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현재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0.47% 상승하면서 65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장 초반엔 좀 강했습니다. 657선까지 올랐다가 9시 18분경에는 53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인이 크게 삽니다. 3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 오늘 기관이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 1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금투 쪽에서도 7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62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KMW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57,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다 잘 갑니다. 그리고 HLB 장 초반에 좀 강했지만 현재 강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이고요. 현재는 13만 1,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 1.4% 이상 상승하면서 반등세 이어가고 있고 16만 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강합니다. 장중한 때는
오전에는 21만 6천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1.6%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2거래 연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펄어비스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MW가 5% 이상 급락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 53,8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도 57,600원대까지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5G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RFHIC도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 서진 시스템도 1% 가깝게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스튜디오 드래곤이 거의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총 8위권에서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6만 8천 원 선에서 7만 3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JP모건 측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릭스미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9만 4,800원대까지 올라왔고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이와 함께 8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메디톡스가 반등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이상 급등하면서 32만 7,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2원 가깝게 하락하면서 1,168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근데 아직까지 좀 시세가 다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선익 시스템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LED 증착 장비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업체라는 말씀 드리겠고, 주요 제품으로는 대형, 중형, 소형, 클러스터 타입의 OLED 집착 장비, 그 다음에 중소형의 인라인 타입의 OLED 집착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지금 거래하고 있는 데서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계약이 좀 계속해서 좀 체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의 난징 건자화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연구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도 좀 체결했는데, 그게 약 한 36억 정도 좀 되겠고요. 그게 이제 지난해 연결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 정도에 좀 해당이 되겠고, 중국의 또 다른 기업입니다. 차이나 스타와도 또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한 약 42억 정도 좀 체결이 되면서 이것도 한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 한 3,006% 규모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계속해서 좀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퀀텀 OLED에 대한 투자가 좀 나오면서 저번에 한번 13조 2천억 정도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또 마침 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또 있었어요. 공급 계약이 체결했는데 약 한 44억 정도 좀 체결해가지고 매출액 대비해서 한 3.7%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수급 쪽으로 좀 봤을 때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좀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 쪽에서 들어온다는 건 어느 정도의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연말에 다가오면 좀 배당금에 대한 기대가 있겠는데, 이 배당금이 지금 한 100원 정도 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목표가는 11,400원, 손절가는 8,69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고 국내 증시도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성명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49%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1%, S&P 500 지수도 0.56% 정도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내 증시 또한 양대 지수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0.32%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8%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만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 주가 고점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를 뛰어넘을 만한 직접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증시 상승에 베팅할 때가 아니라 역시나 종목별로 선택적인 투자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5G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공시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아직 특별한 공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요 공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인상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가가 어제 3분기 매출액이 75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굉장히 호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도 어제 상당히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3분기 매출액은 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46.7%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인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겸이라든지 주겸 응용식품 제조 및 유통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주겸 시장 부동의 1위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주가도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위주로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인상가, 앞으로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솔테크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나 인상가와 마찬가지로 어제 호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급등으로 어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기준으로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9%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역시나 급등 이후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솔테크닉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2,7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69% 정도 여전히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장기적인 매력도 역시나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성장성이 가장 기대되는 5G라든지 폴더블 기기에 대한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더욱더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PBR 0.6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인상가와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베팅하기 굉장히 좋은 기업이 한솔테크닉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선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장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집중을 받았던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종목별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바이오 종목 중에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오늘 2%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처셀도 오늘 4%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헬릭스미스가 오늘 2%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HLB도 지금 6%대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HLB는 제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시작에서 너무 관심을 많이 받았었지만 이제는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지만 헬릭스미스와 HLB 같은 경우 단기 반등에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은 순환매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그렇게 지켜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었고요. 그리고 필룩스였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오늘 2%대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필룩스도 오늘 0.81%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그리고 HLB에 비해서 지금 한미약품과 필룩스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실적이 일단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하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HLB보다 아직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에 들어갔던 투자 자금이 차익신용 물량들이 순환매로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이 높은 기업이 한미약품과 필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헬릭스미스와 HLB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미약품과 필룩스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단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지만 단 하나의 임상이라든지 이런 재료로 올라간 거품이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과 필룩스 같이 실적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순환매가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역시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빨리 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역시나 한미약품과 필룩스와 같이 실적이 바탕이 되는 바이오 종목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원픽 관심주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원픽 관심주는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최근에 지난날부터 해서 반등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1.15%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무난하게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한미 반도체는 지금 반도체 자동화 장비의 제조라든지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0년도에 설립됐고요. 2005년도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강점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 한미 반도체의 강점은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급사인 한미 반도체도 역시나 동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요. 역시나 소재 기업인 한미 반도체 굉장히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수주 성공에 대한 부분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7월부터요, 지속적인 반도체 장비 수주 공시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의 공시를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7월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공급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급 공시는요,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실적 회복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달 10월 1일 같은 경우 마지막 공급 계약 공시를 보면요, 퀄컴의 자회사인 RF360에 52억 원 규모의 장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자, 전자기파 차폐 기술이 최근에 성장을 하면서 공정에 필요한 후공정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공시가 나와줬었는데요. 역시나 수주 공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강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하반기 실적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된다는 점이 가장 또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고객사의 수주 감소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상반기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주가도 역시나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일단은 앞으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주가에 선반영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역시나 지금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직접적으로 수주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저평가 매력인데요. 자, 최근에 지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반등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적자였던 상반기 고점 대비해서 역시나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 흐름 나왔지만 역시나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점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실적이 흑자전환을 하면서 역시나 주가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PBR도 1.5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베팅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